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옥군입니다. 7월 23일 오후 4시 31분입니다. 네, 장동혁 의원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네요. 장동혁 의원이 계엄 당시에 한동훈과 엮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장동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동훈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참 한딸들이 만든 건지 한동훈 측에서 만든 그 영상들이 너무 그럴듯해서 저도 거기에 많이 속았었어요. 한동훈이가 참 괜찮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그건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라 거짓파다, 반칙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은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부정선거를 없다라고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를 모를 수 있어요.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나 잘난 체하는 옥군이나 알고 있는 거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를 모를 수 있죠. 모르니까는 부정선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거짓파가 아니거든요.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위치면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질이 나쁜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럼 한동훈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권력욕이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마성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권력에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변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 마성이라고, 권력이 가진 마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의 냄새에 취해가지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머리 좋은 옥군은 말이죠, 권력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아는 거죠. 대단한 거죠. 머리가 좋은 겁니다. 권력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으면서 권력이 마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권력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15년 전에, 그때만 해도 젊었죠. 이제 40 중반이었으니까. 권력에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 권력도 중심부에 있었던 건 아니고 권력의 약간 외곽부에 있었던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한 2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권력의 외곽지대에 있긴 있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일반인이 된 이후에도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분을 제가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래갖고 몇 번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제 생각에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나중에는 받았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의 근처에 있다, 자기는 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자기가 권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그런 권력을 한번 맛보니까 사람이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제가 소개를 받고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제 마음이, 저는 이제 완전히 일반인이니까 권력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제 마음이 약간 동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마음이 약간 동요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권력이란, 그러니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때 알았죠. 유추 짐작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돈도,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돈도 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보다 더 심한 게 권력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또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인간성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고, 권력은 좀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고요. 그 마성이.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장동혁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전부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의 이제 중심 내지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낸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런 권력이 뿜어내는 마성에 취하지 않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웬만큼 단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하늘이 낼 정도로 심지가 곧은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버텨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죠.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동훈 같은 사람도 권력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배신하고, 자기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있었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배신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았다. 결국 거기에 1등 공신이 됐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제는 뭐 자기 생각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예 지금도 시간이 지났으면 자기도 그건 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부정하고 지금도 부정선거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장동혁 의원을 제가 좋게 보는 거는, 그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뛰쳐나왔어요, 한동훈 측으로부터.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의 행보는 제가 쭉 봤죠. 1.23 이후에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으니까. 장동혁 의원의 이름을 여러 번 들었죠,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유세 지지하는 캠프에 있었을 때,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이력을, 그때까지만 해도 장동혁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이력을 자세히 몰랐던 상황이었겠죠.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쭉 자기도 잘 몰랐었지만 김문수 후보의 이력을, 인생을 쭉 자료들을 검토를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존재한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해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유세장에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막 목이 쉬어라, 그냥 감동받았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그런 거는 연기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베테랑 연기자도, 연기를 잘한다는 배우들조차도 그런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연기가 아니고, 장동혁 의원이 거기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변화를 일으켰다기보다는 많은 감동을 받고, 거기서 좀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치인으로서 김문수 후보한테서 어떤 뭐 영감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 인생에서 그런 진실한 정치인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전혀 권력 욕에 취하지 않은, 그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제가 보기에도 김문수 후보는 그 권력의 마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도 보면은 유튜브에서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 중에 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저런다, 뭐 당대표 욕심을 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는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지금 이제 보여지냐면, 제가 추측건데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그 대선이 끝난 후에 그냥 승복을 선언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활동을 중단했어요. 아무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짐작하기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지금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김문수 후보가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추측건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뭐 6.3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반이 넘은, 한 달 20일 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런 그때 6.3 대선 이후에 그런 발언을 하셨죠. 지금 뭐 당대표 운운하는 거는 나더러 지금 쓰레기통에 처박히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썩어 있다는 거를 김문수 후보는 잘 아셨겠죠. 완전히 부패해 있다는 거를. 당연히 아셨겠죠, 그분이. 바보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김문수 후보 입장이 제가 돼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고역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씀을 하시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난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원래 그 권력의 마성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마성에 취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뭐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막 미칠 것 같고 막 너무 그냥 마성에 취해가지고 그런 고난의 길이다 뭐 이런 생각들은 안 들을 거예요. 그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 하늘이 낸 인간들이랄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권력이 갖는 마성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전혀 그런 마성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보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던 분이고, 박태준 같은 분, 예전에 포항제철 그런 분들, 그런 거에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마성 그 권력의 냄새만 맡아도 그냥 취해가지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그 권력이 갖는 마성에는 내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그거는 별로 그렇게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경기도지사도 사실 상당한 권력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당선자는 그 권력욕에 완전히 취해버린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한동훈 같은 사람도 뭐 이제 그 권력욕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거죠, 거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저런
국민의힘이 어떤 곳인지 아는데 그냥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로 바글바글바글 되는 사람, 그 집단이에요. 그때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는 그걸 아셨겠죠, 당연히. 김문수 후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분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 직원들이, 경기도청 직원들이 그러니까 거의 부패도가 전국 최고였다는 거예요. 꼴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렴도가.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청렴도 1위로 바꿔냈다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 부패했던 공무원들이 금세 청렴한 공무원으로 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러면 언제 바뀌느냐. 사람이 바뀌는 것은 논리로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들이대도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논리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람은. 논리로는 사람이 안 바뀌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논리는 아무리, 한동훈이 논리 좋죠. 그거 갖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속일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동을 여러 번 받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감동을 주기가 쉽나요? 감동을 한 번 주기도 어려워요, 사람은. 근데 감동을 여러 차례 한 번 받아서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되면, 감동받는 게 여러 번 반복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진짜 사람을 여러 번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가. 저는 그것 때문에 장동혁 의원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떤 생각이 있겠느냐. 자기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느냐. 저 권력욕에 취해 있는 저 괴물 같은 쓰레기 더미를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쓰레기 더미에 팍 파묻혀서 그거를 다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제 생각입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그런데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말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야, 내가 그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오물이 다 자기한테도 묻는다는 걸 당연히 알죠. 그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통을 치우려고 한다면 자기 몸에, 온몸에 오물이 묻는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참 결단을 하기에 용기가 필요하셨겠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오물을 뒤집어 써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물을 뒤집어 쓴다는 건 어떤 거냐? 김문수 입장에서 오물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는 거죠. 벌써 당대표도 출마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받게 되는 비난이 많죠.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한동훈이고 뭐고 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직원들이 부패했던 직원들을 바꿔낸 것처럼 한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바꿔내겠다. 그런 권력의 마성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자기가 제정신으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로 하자면 저 거짓파 반칙파인 지금 현재 한동훈이를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이쪽 정의파로 바꿔놓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는. 그걸 하려면 자기가 얼마만큼 오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근데 그 오물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벌써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게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욕을 먹어야 돼요. 저 김문수 봐라, 저것도 배신자다, 저것도 은혜도 모르는 놈, 벌써 이런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욕을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분은 돈 같은 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런 비난이 나오죠. 저거
대통령 되려다가 욕심이 나니까 이제 당대표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예. 배신자다. 그거를 각오를 하셔서 그 욕을 먹어야 돼요. 오물을 뒤집어 쓴다는 건 그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테니까. 그 오물을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한동훈 같은 자들을 정의파로 바꾸고자 한다면 일단은 그들과 같이 오물을 서로 부둥켜 안다 보면 그 한동훈 같은 자들의 묻어있는 오물들이 다 자기한테도 묻을 거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랑 똑같은 자다 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고서 그것을 정화해낼 수 있겠느냐.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늘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 천성이에요.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안 들어요. 근데 한동훈 같은 자들은 내버려 두면 그냥 영원히 저렇게 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한동훈 같은 자도 개과 천선? 예.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럴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번에 당대표,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나더러 지금 당대표에 뭐 나서라는 것은 그것은 뭐 나더러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당대표 출마하신다는 거는 내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다. 오물을 뒤집어 쓰겠다.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은요,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니까 그런 욕을 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런 오해를 받는 거를. 자기가 그런 부패한 인간이라는 오해를 받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거를 자기 말대로,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라고 얘기했던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오물을 뒤집어 써야겠다. 욕을 먹는 건 당연히 각오를 했겠죠. 자기가 어떤 오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을 하셨을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가 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관심은 과연 국민의힘을 정화해낼 수 있느냐. 네, 지금 완전히 그 썩어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라고 지금 뭐 우파라고 돼 있는 정당에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썩어 있는 그 의원들, 한동훈, 뭐 윤희숙이 뭐 별의별, 안철수도 왔다리 갔다리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 투성인 그 오물통으로 들어가서 과연 내가 저기를 청소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예, 고민을 하셨겠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다는 건 비유적으로 나한테도 똑같은 비난이, 저 같은 통속이다, 저놈 한동훈이나 똑같은 놈이다, 이준석이나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놈이다 라는 비난을 내가 받고도 그거를 이겨내고, 김문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를 알겠죠. 김문수 본인은 나는 그걸 진짜, 김문수 같은 사람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욕을 먹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근데 제가 보기엔 김문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고민을 하셨겠죠. 내가 그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아셨겠죠. 내가 너 한동훈이랑 똑같은 놈, 지금 벌써 그 비난이 나오고 있죠. 그걸 각오를 하고 뛰어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쓰레기통 치우는 일이에요.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온몸에 오물이 다 묻는 거죠. 그거를 김문수 후보는 알고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김문수 후보. 깨끗한 분이에요, 그냥. 근데 깨끗한데 그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거 때문에 아마 갈등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저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어떤 많은 그 유튜버들 보면은, 애국 보수 유튜버들 보면은 벌써 김문수 후보를 많이 비난들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니 그러면 노인네가 치매가 오셨나? 투쟁하라고 저기 후보 만들어놨더니 아니 그 뭐야 지지도 않은 선거에서 왜 승복 선거를 해? 그러면 부정 선거로 졌는데 그게 어떻게 진 거야? 그게 어떻게 승복할 일이야? 이제 이런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저도 뭐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어차피 대통령직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로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대통령을 해야지 이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간 안 되겠는데 이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대통령 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없는 게 아니라 아마 하기 싫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 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거는 그냥 지옥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다. 고난의 길로 그냥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권력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하려고 그랬겠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죠.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 지금 25평 아파트인가 그런 데 살고 있겠죠. 그게 쇼입니까? 참 저 좌파들은 쇼를 잘하죠. 거짓파들이니까 그래요. 거의 다 인생이 쇼예요, 그냥.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은 그게 쇼라고 그러면 뭐 인생에 쇼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진실파도 없는 거죠. 만약 그런 게 쇼라 그러면.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진실한 분이고 정의파고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약자 편이고 그런 마음을 이제 선천적으로 갖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제 본인이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라도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청소를 해야겠구나라고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 청소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김문수 후보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각오를 하셨겠죠.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